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허블 법칙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망원경 관측의 최신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급팽창 우주와 가속 팽창 우주를 포함하는 빅뱅, 즉 대폭발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허블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인 우주의 팽창과 우주의 나이와 크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허블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허블 법칙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블 법칙이란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후퇴 속도는 거리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V는 h 곱하기 r이며 여기서 h란 km/s/메가파섹을 단위로 하는 허블 상수로 후퇴 속도와 거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허블 법칙의 핵심은 대부분의 은하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먼 거리의 은하일수록 우리로부터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풍선을 적당히 불고 풍선 표면에 세 지점을 스티커로 붙여보았습니다. 각각을 A, B, C로 표현하는 지점인데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1cm입니다. 그리고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2cm입니다. 이 풍선을 2배만큼 크게 분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2배가 늘어난 2cm가 될 것이고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4cm가 되겠죠. 풍선을 불기 전에 A로부터 거리는 C가 B보다 멀었습니다. 풍선을 불고 나니 같은 시간 동안 A로부터 가까이 있던 B는 1cm가 더 멀어진 것이고 A로부터 더 멀리 있었던 C는 2cm가 더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즉 후퇴 속도는 더 먼 거리에 있는 C가 B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실험에서 풍선 표면을 우주라 하고 스티커를 은하라고 할 때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허블 법칙은 곧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팽창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진다는 것은 아래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위쪽의 가의 경우 개개의 은하들이 서로로부터 먼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의 나의 경우에는 각 은하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그려진 격자들의 크기가 확장되면서 서로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공간, 즉 격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가의 경우는 격자의 크기는 고정된 채 은하들이 이동하여 멀어지는 경우이고 나는 은하들의 이동 없이 격자의 크기가 커지며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허블 법칙에서 말하고 있는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나입니다. 허블 법칙에서 대부분의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개개의 은하가 이동하여 멀어지는 것이 아닌 은하와 은하 사이에 있는 공간 자체가 팽창함으로 인해 외부 은하들이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선방에 놓인 4개의 은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B에 있는 관측자가 양쪽에 놓여 있는 A, C, D 은하를 본다면 모든 은하는 B 은하로부터 멀어짐을 관측을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B 은하에서 D 은하가 C 은하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후퇴 속도도 더 빠르게 관측되겠죠. 그렇다면 B 은하를 중심으로 멀어지고 있으므로 B 은하의 관측자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 그러한지 다른 은하에 있는 관측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C 은하의 관측자가 A, B, D 은하를 관측한다면 모든 은하는 C 은하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즉, 어떠한 은하에서 다른 외부 은하를 관측하더라도 모두 자기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관측됩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팽창함으로 인해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관측되는 것이므로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또한 우주는 지금 현재 팽창하고 있고 그 팽창은 과거에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팽창의 결과 현재의 우주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다면 우주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하나의 아주 작은 점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정설로 믿고 있는 우주의 탄생입니다. 하벌 법칙은 과거 우주가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의 작은 점이었고 팽창을 거듭한 결과 현재에 이르렀다는 빅뱅 혹은 대폭발 우주론의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하벌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허블 법칙에 대해 곱씹어 보겠습니다. 허블 법칙이란 V는 h 곱하기 r로 여기서 h는 허블 상수이며 후퇴 속도와 거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와 같고 그 단위는 km/s/메가파섹입니다. 여기서 허블 상수의 단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단위가 거리분의 속도인데 1메가파섹당 얼마만큼의 속도를 가지냐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속도는 후퇴 속도이고 후퇴하는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정리하면 1메가파섹당 몇 km/s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허블 상수의 값은 우주의 팽창률, 팽창 속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측 결과 허블 상수 값이 크게 관측된다면 그 말은 결국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허블 법칙에서 허블 상수는 말 그대로 상수,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따라서 허블 법칙에서는 우주의 팽창률,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허블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것 중 우주의 나이와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블 상수 값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허블 법칙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주의 나이입니다. 우주의 나이란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탄생한 후 팽창을 거듭하여 현재의 크기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즉 우주의 나이는 시간 t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주의 나이는 시간이므로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가 되겠죠. 분모의 속도에서 허블 법칙을 적용하면 V는 h 곱하기 r이므로 속도분의 거리는 h 곱하기 r분의 r이 됩니다.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 즉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됩니다. 알려진 허블 상수의 값을 이용하여 우주의 나이를 구하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우주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주의 크기는 정확히 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배울 테지만 빛의 속도는 유한하며 우주 탄생 초기의 모습은 빛으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우주의 크기는 이론적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가장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라 가정해보고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는 아마도 모든 은하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것은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우주의 크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허블 법칙을 적용하면 후퇴 속도가 광속인 은하는 h 곱하기 r을 통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하까지의 거리 r이 우주의 크기이므로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가 됩니다. 둘 다 상수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상수값과 강속값을 넣어주면 우주의 크기는 구해집니다.
다만 만약 강속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가 존재한다면 그 은하에서 나온 빛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한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거리를 의미하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용어가 나오는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를 우주의 지평선이라 합니다. 따라서 h분의 c는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허블 법칙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